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두 발로 걷는 인간에게만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래 서 있는 자세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그 서 있는 자세를 취하다 보면은 그 무게가 척추 관절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척추 관절이 그 손상이 조금 가면서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허리 디스크로도 무게가 전달이 되면서 그 디스크가 이제 오랫동안 무게 전달을 받다 보면 손상이 오면서 그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체중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하체 쪽으로 좀 눌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체중이 무거우면은 그만큼 그 아래 골반 위 허리요, 특히 요추 쪽으로 그 하중이 많이 걸리면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살면서 한두 번은 겪는다고 할 만큼 허리 통증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소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나름 진단하고 일단 참질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허리 통증이 자주 있고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그냥 한두 번 아플 때는 그냥 참고 그냥 지나면서 그 어지간하게 아프지 않을 때는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주 이제 네. 심하게 아프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다 못 견딜 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상황이 그 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예, 그 참다 보시면은 그 병이 키워져 가지고 네. 좀 많이 심해진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참을성이 많으신 분들은 음.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허리 쪽으로 통증이 있을 때 일단 당연히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만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근육이라든지 허리 주변에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의 그 허리 통증은 디스크보다는 근육이나 그 인대 아니면 그 척추 관절에서 오는 그 단순 요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요통인 경우가 일단 대부분인 거군요. 근육이나 인대 쪽으로. 예, 예. 예. 허리 디스크 탈출을 비롯해서 뭐 근육이나 인대 손상 또 고관절까지 문제가 되는 그 원인에 따라서 그럼 각기 통증도 좀 다르게 나타납니까? 예, 그 세밀하게 보시면 약간 그 통증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네. 허리 디스크나 허리 요통, 그러니까 뭐 인대나 근육 손상으로 있으면은 그 아래 골반 쪽이 아프니까 고관절 부위도 아프다고 하고요. 엉치 아, 쪽으로요. 그렇게 하는데 또 고관절이 아프셔도 또 엉치, 그 엉덩이 쪽 같이 네. 아프니까 통증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그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로 전체적으로 아픈 경우도 많겠어요. 예, 그 골반, 그 엉치 그 주변 일대가 아프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예. 자, 디스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척추 건강에 있어서 이 디스크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디스크는 일종의 물렁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 스폰지, 그 충격 완화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일단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기립 자세를 취하는 그 사람한테서는 네. 그 척추뼈와 뼈 사이로 그 무게가 하중이 일직선으로 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디스크 물렁뼈가 있어가지고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디스크가 돌출이 되고 손상되는 이유는 뭔가요?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 디스크가 물렁뼈로 돼 있으니까 그게 옆으로 새지 않게 우리 김밥 돌돌 말듯이 그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또 그 인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 우리 청바지 해지면서 그 음. 무릎 나오듯이 그 싸고 있는 인대가 헤어집니다. 해지게 되면 그 사이로 디스크가 그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육이나 인대는 어떤 경우에 좀 손상 위험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세가 나쁘거나 무거운 물건을 이제 잘못 어정쩡한 자세에서 잘못 들 때, 네. 그때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고 또 운동하시겠다고 욕심내가지고 너무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그 준비 운동 없이 들을 때 그 네.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많습니다. 일단 자세가 좀 안 좋을 때 문제가 되는 거군요. 예, 나쁜 자세에서 그 무거운 물건을 특히 들게 되면은 그 관절에 힘이 들어가고 또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가지고 그 충격을 흡수를 못 해가지고 관절로 그게 직접 연결이 되면서 그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초기부터 증상은 있는 건가요? 예, 그 근육이나 인대 그 손상이 가면은 뭔가 그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할 때 예. 그쪽 그 아래 허리에 있는 부위가 아파하고 뻐근해하는 그런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예. 어떤 특정 방향으로 내가 몸을 움직였을 때 그 부분으로 통증이 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손상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제 하중을 준다든지 네. 그쪽으로 몸을 이렇게 돌리다든지 그러면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 추간판 탈출증을 비롯해서 이렇게 허리 통증을 부르는 질환들이 그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다 비슷비슷하게 오는 건가요? 예, 그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반 부위, 엉치가 아프시고 그 허벅지 뒤, 이제 어떤 분들은 종아리 뒤로 네. 그 신경이 가는 길을 따라서 그 땡긴다는 그 아. 저리다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예. 이게 몸을 움직일 때, 걸을 때 아픈 건가요? 이제 걸을 때 많이 아픕니다. 예. 그게 아니면 이제 허리 구부릴 때도 아파하실 허리 수 구부릴 있고요. 때도, 예. 어떤 동작을 취할 때도 예. 아프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신경을 건들면서 네. 이제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신경 건들면서 이제 찌릿찌릿한 증상이 악화되고 특히 또 걸을 때는 하중이 그 가해지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일단 병원에 가지 않고 이제 파스부터 붙이고 찜질을 좀 하시는데요. 초기에는 이 정도라도 좀 회복이 될까요? 예, 그 대부분의 디스크는 그 한 90%에서 그 비수술적 방법, 그러니까 이제 물리치료나 그런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팥을 붙이고 찜질을 하면은 증상이 많이 회복됩니다. 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면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리 쪽으로 음. 그 땡기는 증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거는 이제 디스크하고 단순 요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네. 단순 요통이면은 허리 부위만 아프고 디스크면은 그 허벅지 뒤로 종아리를 이렇게 땡기는 그 저리다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네.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초음파로도 확인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학적 검사로 어디가 증상이 그 아픈지 그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의심이 되면은 MRI가 가장 정확합니다. 초음파로도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좀 정확성이 떨어져가지고, 가장 그 정확하게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MRI가 가장 좋습니다. MRI를 찍는 거군요. 가장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네. 위해서는.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치료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MRI를 찍어서 그 디스크 터져 나온 게 이제 얼마나 큰가, 그리고 신경 압박을 하는 정도, 그거를 고려하고, 두 번째는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 네. 그 디스크가 MRI에서는 심해도 또 증상은 별로 없는 분들이 있고, 아, 그 디스크는 MRI에서 작은데 또 증상은 또 심하게 호소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MRI 소견하고 환자분의 증상 두 개를 참조해가지고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은 치료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디스크가 그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일부 제거되고 이제 결국
그 인체가 그 디스크 터져 나온 거에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서서히 그러다 적응을 하는 보니까 거군요. 이제 내 또 몸이. 예, 그 이제 물론 예. 좋아지기도 합니다. 터져 나온 아, 디스크도 흡수되는데 이제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는데 컨디션이 나쁘거나 이제 또 자기도 모르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네. 허리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했을 때 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치료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 근육 강화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하시면서 그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은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허리뼈가 눌린다고 해야 하나 어찌나 아픈지 정말 일어설 수가 없어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막상 서서 걸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허리를 숙일 때 있잖아요. 신발을 신을 때 갑자기 허리가 내려앉는 것처럼 아파요.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는데 소염 진통제랑 근육이완제도 먹으면서 통증을 좀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며칠을 먹어도 안 돼서 주사를 맞았거든요. 비스테로이드제인가 뭔가 그걸 3번 정도 맞으라는데 저는 한 번만 맞고 견디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염 진통제 먹으면서 이렇게 견뎌도 되는 건지 이게 허리 디스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허리 디스크면 다리가 잘 안 올라간다는데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면 잘 올라가거든요. 소염 진통제랑 같이 먹는 근육 이완제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데 너무 힘드네요. 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 싶으면 일단 허리 디스크를 떠올리게 되는데 교수님, 넓은 범위의 요통도 있는 거죠? 예, 그 허리 디스크는 아주 일부분이고 대부분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 단순 요통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그 좀 한 갱년기 넘으신 그 분들한테 그 요통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요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 무릎도 오래되면은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 무릎 관절염 아파하듯이 네. 그 허리의 관절도 퇴행성이 와가지고 그 퇴행성 척추 관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종류의 요통이 대부분입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일어서질 못했고 서 있는 상태에서는 통증이 없는데 숙이거나 눕거나 할 때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이라면 어떤 상태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예, 요런 증상이 한 40 넘어가시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무 네. 전구 증상 없이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려고 허리 구부리다가 갑자기 통증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게 사실 의학적으로 잘 설명은 못하는데 아, 이제 뭐 삐끗했다거나 아니면 허리 어느 부위에 염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급성 통증이 생겼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통증이 지속되지만 않는 거라면 괜찮은 건가요? 예,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한 4, 5일 정도만 이렇게 그 무리하지 않고 예. 이제 돌아다니시지 않고 그냥 누워 있고 찜질하면은 증상이 어느덧 또 자기도 모르게 싹 좋아집니다. 허리 디스크라면 누워서 다리를 올렸을 때 어려움이 있고 팔을 들어서 저리거나 하면 목 디스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예, 그 허리 디스크는 그 다리로 가는 신경 쪽의 이상이고요. 그 목 쪽의 디스크는 이제 팔로 가는 신경의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그 신경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 활 시위처럼 이렇게 당겨지는 상황이 돼가지고 증상이 악화돼가지고 다리 올릴 때 저린 증상이 악화돼서 나타나고요. 네. 그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개를 어느 한쪽으로 뒤로 이렇게 잘못 젖히면은 그 신경이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쩌릿쩌릿한 게 악화되는 그런 증상이 나옵니다. 예. 그럼 누워서 다리를 올렸을 때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를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
다리가 디스크가 있어도 다리가 잘 올라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네. 이제 다리가 안 올라간다. 한 70도 이상 안 올라간다. 아, 그럴 때는 70도 이상 안 그 올라간다. 디스크 예, 근데 다리 관절이 유연성이 없어서 안 올라가시는 경우는 네. 말고요. 근데 네. 이제 평소 잘 올라가셨는데 음. 이게 이제 한 70도 이상 갑자기 안 올라간다. 그럴 때는 이제 디스크 같은 걸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와 근이완제를 복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잖아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일단은. 예, 그래, 그 인대 프로로 주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고농도의 그 포도당 주사를, 주사해가지고, 그 옆에 세포들이 재생되는 거를 이제 도와준다는 그런 원리로 그 주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효과에서는 좀 뭐 있다는 분들도 있고, 없다는 분들도 있고,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인대 강화 주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대 강화 주사입니다. 네. 이 대부분은 그 스테로이드 제제를 넣는데, 네.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넣으면은 또 그 주변 그 조직들이 약해지고 네. 또 그 스테로이드가 그 주사액에서 결정체가 나중에 남아요. 그 네. 우리 소금물 말리면 소금 가루 남듯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인대 강화 주사라는 걸 이제 대체해서 그 놓기도 합니다. 네. 그럼 비스테로이드 주사와 스테로이드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우리 운동 선수들이 그 약물 그 도핑 테스트에서 그 부정하게 사용하는 그 약제 중에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 가지고 그 증상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고요. 네. 그 비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고포도당 제제인데 그거를 주사해서 그 주변 세포들이 재생을 도와가지고 이제 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그 원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급성으로 염증이 좀 심하다라고 하면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주겠네요. 예, 스테로이드 제제가 제일 그 효과는 그 강력하게 좋은데요. 네. 문제는 이것도 자주 맞으시면 그 효과가 자꾸 떨어집니다. 아, 처음에는 주사 맞을 때는 한 몇 달 갔는데 두 네. 번째 맞을 때는 그 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고 음. 세 번째 맞을 때는 더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더 맞아도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근이완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복용할 때그 며칠 계속 복용하면 콩팥 기능이 나빠진다고 해서 별 좀 경계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예, 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 약제를 피하는 게 좋은데요. 아. 그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장기간 복용해도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분처럼 허리 통증이 좀 계속되는 경우에 참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요. 한 5, 60대 된 가정주부분들한테서 많은 게 그 허리가 퇴행성으로 좀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협착증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좀 흔들거리지 않나, 어긋나지 않았나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리가 좀 어긋나 있거나 아니면 협착증이 의심이 될 때는 MRI 같은 거 찍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네. 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자세라든지 운동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 통증 완화에 그 도움이 되는 자세는 정 많이 아프실 때는 이제 약간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시면은 그 통증이 좀 완화될 수 있고요. 약간 허리를 근데 이제 구부리는 그거 자세이죠? 예, 그거는 이제 많이 아프실 때. 많이 아프실 때. 근데 이제 그 자세, 예, 그런 자세를 계속 취하시게 되면 허리가 굽으면서 오히려 더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많이 아프실 때 잠깐 쉬어가는 자세처럼 웅크리고 이제 앉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증 완화가 도움이 되는데 그걸 이제 습관화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결국은 그 지속적인 운동 방법은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척추 건강을 위한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를 바로 해서 앉는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허리 근육이 튼튼하게 척추 관절을 잘 잡아줄 수 있게 하고, 세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거를 피하는 것.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게 되면은 물건을 몸에 껴안듯이 몸에 네. 가까이에서 들어 올리는 이제 그런 생활 속의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스오근노.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